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그런 데 보니까 얘를 어차피 넘겨서 계산할 거거든. 그러니까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네. 맞죠? 그럼 바로 빼보자. 마이너스 3x 제곱에 요거 없어지고 플러스 6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라고. 오케이? 네. 응.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불편해졌지. 어때? 편해, 불편해? 편한지 불편한지를 모르겠. 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불편한데 니는 왜 편해? 나는 안 되는데 너는 왜 된다 그래? 좀 앞에 x 제곱 뭐? x 마이너스 3으로 묶고 그 축을 그걸로 하면 응? 그 축에서 만나는 게 응. 그 0이랑 3.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A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겠다는 얘기야. 이걸 그래서 네.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fx-gx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였잖아, 그지? 네. 근데 이 gx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다룰 수 있는 편한 형태로 바꿔준다가 답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 상태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 fx-gx가 0이다. 그럼 얘네들이 0이 되는 x값을 실제로 구하자. 그럼 이걸 뭘 푸는 거냐면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맞아? 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래프, 함수의 문제가 되겠지. 그 푸는 과정은 당연히 방정식인 것이고. 이해됐니? 그럼 이것이 x를 가진 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로 넘겨.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fx, gx 이렇게 fx, gx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의 교점으로 만들어진 것을 내가 적절히 함수 변형을 통해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이라는 확정된 함수 그래프랑 y는 a. 그럼 이제 y는 a,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적절히 움직여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기 편한 상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풀리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때? 나중에 이 부분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이딴 식으로. 그지? 뭐 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거야. 아무튼 그러면 얘는 그려지는 거죠. 맞지? 네. 그러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그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네. 그지? 그러니까 y = a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6. 그 다음에 이렇게 꺼놓고 그러면 여기는 2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2점인 거지. 그지? 네. 그럼 요 사이를 지나갈 때 3점이 되겠네. 그지? 됐어? y는 k라고 했을 때 이 k에서의 함수값 얘를 알아내면 끝나는 거지. 그지? 요거 위치 혹시 아나? 여기 얼마인지? 네. 얼마? 2대 1이니까 2요. 2대 1만 외우지 말고 여기 변곡점 있지? 네. 간격이 같다. 요 간격들이 다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1, 3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 집어넣으면 그게 k값이다. 요 사이에 있을 때. 오케이? 네. 정수 최대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되는 거지. 5가 되겠는 거죠. 됐어? 네. 이런 문제들을 풀 때 4차 함수 이렇게 있고 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미분하고 뭐 근이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안 구해지네. 복잡한 숫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막 왜 미분했는데 근이 안 구해지니 막 이러고 또 다시 해보고 계산 잘못했는지 또 해보고 막 난리를 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직선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음의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가 음의 정수니까 오케이? 네. 실제로 우리가 음의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거밖에 없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네. 그죠? 거짓말 하지 마. 아니죠. 그치? 이런 것들도 되는 거지. 그지? 네. 얘 이쪽에서 교점 안 만들고 그지?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움직여 볼 생각을 해야 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알겠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얘 기울기가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중에 이 곡선에서 기울기가 1인 지점을 먼저 찾아볼 생각을 하면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기울기 1자리가 지나간대. 그 직선을 구해보고 여기도 기울기 1자리 지나가겠죠. 여기도 기울기 1자리가 하나 있겠지, 그지? 네. 이게 뭐야, 이게? 미분에서 이런 걸 배웠어. 이게 어떤 단원에서 단원 제목. 단원 제목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었어. 아, 참. 평균값. 얘와 기울기가 똑같은 게 특정 구간 안에서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아,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네. 그럼 이거에 평행하게 K를 움직여 볼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얘는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겠지. 맞지? 네. 그럼 요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보다 위쪽에서 되는 거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근데 그보다 더 편한 게 지금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빼면 어떻게 되니까 8x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되니까 그리기가 너무 쉬운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네. 는 k.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냥. 그죠? x만 넘겨버린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단 k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반드시 적어주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이런 조건 빼먹고 또 다 해가지고 다 더하고 답이 왜 안 나오지 막 이런다고. 됐어요? 네. 이건 뭐 그리기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니?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8하고 빼기 4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와 4, y는 4와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혹은 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를 이동시킨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아예 넘겨버리면 어때? 괜찮죠? 얘는 4 이하다. 4보다 작다. 그럼 이게 제일 쉬운 풀이가 되겠죠. 제일 납득이 잘 되네. 이렇게 되고 보자. 0에서 중근을 가지고 0, 그지?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8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극대 극소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네. 그러면 여기 함수값 나올 거야, 그지? 네. k 몇 개 가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또 몇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값들 구하면 끝.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쁘게 줬죠. 네. 그래프가 있어. 4차 함수 이렇게 있을 거야. 모든 실수의 a에 대해서 a보다 같거나 크다라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면 되죠. 네. 그럼 결국 뭐야? 뭐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져. a가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겠죠. 얘보다 더 커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아랫부분에 존재하니까 이놈이. 결국 이놈. 즉 이놈을 fx라고 했을 때 fx의 최소값 구하라 이 얘기인 거죠. 오케이? 네. 자, 이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 상황 있지? 네. 그것은 이놈의 최소값이야, 그지? 우변의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최대값이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최대값과 최소값 관계 알겠지? 그래프야 똑같이. 뭐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 이것만 그냥 하나 풀어보자. 아니다. 상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풀어보자. 자, 어때? 여기서 또 헉하죠 또. 이걸 봤을 때 일단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A를 한번 분리시켜 볼까? A랑 X는 섞여 있으니까. 그지? 그 1학년 때 배운 거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처음 듣니? 아니요. 근데 그걸 머릿속에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플러스 A 묶어내서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지금 이거죠. 그럼 봐봐. 두 함수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얘를 넘기거나. 그러니까 얘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 곡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곡선 두 개를 그려놓고 곡선을 막 요렇게 막 요렇게 움직이면 얘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더 아래 있지 않을까 될 거 같니? 힘들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놔 보니까
뭔가 보일 것 같기는 할 수도 있겠지 뭐. 어떤 거 해볼까 이게. 여기다 0이랑 마이너스 2랑 집어넣어보고 싶지 않아? 네. 그죠?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어보면 얘가 0이 되죠, 그죠? 네. 0이 되고 얘가 얼마가 돼? 9가 되죠. 그럼 a가 0일 때는 일단 무조건 만족이 되는 거야. x가 0일 때는 무조건 이 식을 만족해, 그죠? 그러니까 a는 상관없어, 그지? 네. 무슨 말인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잖아. 0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a 조건을 구하는 거지 지금 x 조건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여. 맞지? 그래서 원래 상태를 놓고 생각을 해볼 텐데, 에?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방금 분리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야. 일단 양변에 2를 곱해놓자 그냥. 네. 플러스 2 a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2에 2a 플러스 4x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문자가 있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아니까 혹시나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줘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려면 우리 이거 4차잖아, 그지? 4차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지? 일단 음. 영인수를 찾아야죠. 그 조립제밖에 없다고, 그지? 네. 그러면 x에다 일단 요 a가 사라지도록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아, 그지? 네. 맞죠? 그게 아까 보니까 x에 0,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였지, 그지? 네. 0 넣으면 안 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8a 플러스 8 얼마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플러스 18 이렇게 되네, 그지? 택도 없네, 그지? 네.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인수분해도 안 될 것 같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래프 그리겠다는 얘기죠. 혹은 그래프 그리겠다는 얘기죠. 혹은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래프. 이 그래프 형태를 잡아봐야 되지. 자연수는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미분해 보자, 그지? 그럼 뭐 방금 봤을 때 우리가 뭐 인수분해도 힘들고, 그지? 2x 세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그지? 네. 그러면 요걸 그래프를 우리는 그리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지? 네. x에다 얼마 집어넣어볼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되죠? 네. 그러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니까 2a가 되고 맞나? 마이너스 2요. 얼마? 뭐가? 앞에 뭐고? 2. 왜 아. 마이너스 2야? 조립제법이요. 이런 마이너스 2고, 네. 네. 그지?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니? 4가 남는데? 4가 왜 남아? 마이너스 1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이너스 1이 되면 사라져야죠. 맞잖아.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잘못했는데? 다시 2 마이너스 2 2구나. 잘못 적었지, 그지? 2a 플러스 4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됐지?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는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지? 네. 됐죠? 자, 얘가 지금 a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 그지? 네. 그럼 봐봐, 이것도 뭐 일단 설명할게요. 두 근의 합이 지금 뭐야? 1이지. 네. 두 근의 곱이 a 플러스 2지. 근데 자연수지. 네. 그러니까 양수지. 네. 그래서 두 근 다 양수죠. 네. 맞지? 어쨌든 근데 근이 지금 1이랑 뭐 요 상황이야 지금.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게 이렇게 생겼지, 3차함수가. 네. 그죠? 근이 몇 개? 3개. 또는 2개? 또는 1개? 네. 뭐 다양하게 될 수 있잖아, 그지? 네. 오케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 써봐야 될 것 같아, 그지? 네. 그거 먼저 확인을 하고 해보자. 1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네. 얘가 0보다 크니 0보다 작니? a 자연수야. 0보다 a 자연수라고. 이 자연수요. a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당연히 0보다 작아야죠. 0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허근이네.
됐어. 그러니까 3참수가 1에서만 근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죠. 4참수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끝났네요. 얘가 5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된다고요? 아이, 극소니까. 얘가 0보다 크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돼도 돼, 안 돼? 돼요. 진짜? 안 되죠. 어, 등호가 없으니까. 0보다 크라 그랬다. 알겠지? 네. 그 등호 같은 거는 항상 경계점에서는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그런 거 있지 말고.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 보니까 앞에 거하고 다르게 이제. 범위. 그렇지? 범위 주어져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 뭐? 한 단어야. 너는 이 문제를 뭘로 풀래? 한 단어. 범위. 그래프. 그래프. 부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네. 그지? 부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범위에도 식에도 그래프 없이 어떻게 풀어? 그죠? 이걸 식으로 계산한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좋겠죠. 쉬운 문제다. 당연히 얘도 쉬운 문제죠. 다 넘겨. 뭐 빼고? K 빼고. K 빼고. 아니, K를 넘기고 나머지를 넘길까? 네. 그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근데 그거 헷갈리면 좀 문제 있는 건데 상관없어. 자, 마이너스 K보다 작다, 그지? 네. 마이너스 X 세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6X 이렇게 되겠네, 그지? 제대로 적었나? 3X 마이너스 3X 제곱, 그지? 네. 뭐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우리 극대 극소 이런 거 잡을 수 있겠지, 그지? 네. 미분해볼까? 계산하기 싫은데. 6 그러면 얼마야? 2, 3 마이너스 3이랑 2 뭐 이렇게 된다 치고, 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네. 네. 그럼 마이너스 1, 2쯤 있을 거고 3, 2쯤 있을 거야, 그지?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K보다 아래쪽에 있으래. 그럼 얘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죠? 됐죠? K는 얘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죠? 오케이? 안 만난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4참수와 3참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참수 이렇게 돼 있고 3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막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요렇게 하면 안 만나겠네, 막 이런 말이 안 되죠. 그지? 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없다? 근이 없다. 근이 없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빼서 0이 되는 게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 K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빼주자, 그지? K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지도 제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되나 이거? 되네. 될까? 안 되나? 뭐 모르겠다. 그죠? 뭐 일단 된다고? 28인데 28이라서 안 돼. 네. 뭐 다른 거 일단 넣어보고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미분 해보면 되겠죠, 그죠? 네. 미분해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인 거야, 그지?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계산은 네가 해주고, 그지? 그러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높은지 뭐 이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K가 이 중에서 큰 값, 그거보다 이쪽에 있으면 될 거다, 그지?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쪽이 이렇게 안 올라가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돼도 결국 최대값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지? 어쨌든 그림 그려놓고 최대값 구하면 된다. 자, 속도 위치 어딨니? 위치도 없이 바로 속도 얘기해놨구나. 일단 보자. 우리가 위치 뒤에 나와요. 아니 위치가 있어야 속도가 나오죠. 자, 봐라. 네. 지금 보면 위치 함수를 줬죠. 59. 네. 이 앞에 속도가 있나? 위치가 있나? 뭐 없잖아. 처음에 속도잖아. 자, 뒤에 나올걸요. 뭐가 뒤에 나와? 아니 위치가 있어야 속도가 나온다니까. 뭘 자꾸 뒤에 나오는데. 자, 위치라는 말은 계속 나오겠죠. 위치 함수가 있어야 나머지를 다 계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위치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봐라. 자, 이게 위치라고 돼 있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지. 네. 그리고 이 x는 x축이야 y축이야? y축이요. 그치. x축은 t예요, 그지?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건 t축이고 x축이야 지금, 그죠? 네.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 x가 위치니까 x의 움직임인가 제가? 조금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 알겠지? 어? 네. 뭐냐면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요쪽 있지, 요쪽. 네. 요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시간축이기 때문에 네.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옆으로 늘어나서 그렇지, 얘가 실제로 1초 그 다음에 1초 뒤에 움직인 위치, 그게 따로 분리가 안 되거든, 우리가 실제로 관찰을 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T축, X축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자. 여기가 시작점이겠죠, 그죠? 0초일 때 위치고, 여기가 뭐 한 10초 뒤, 여기가 뭐 한 7초 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X축상에서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위치니까. 처음 시작은 0이야, 그지?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지? 처음에 몇 초 동안. 그렇지. 7초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이 축상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밖에 안 하냐면 직선 운동밖에 안 해, 알겠지? 이거 너희들 물리 배웠지? 네. 물리에서 운동 배웠지? 네. 예전에는 곡선 운동 이런 걸 다 했는데 지금 곡선 운동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 다 직선 운동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야. 수학이니까 물리 기반으로 당연히 곡선 운동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아. 그러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앞뒤 운동밖에 안 해, 알겠죠? 그걸 명심을 해야 되고, 그래프랑 운동이랑 딱 연결짓지 말고 그래서 점의 위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최종값이. 자, 지금 보면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t에서 2에서의 속도라고 돼 있는데, 위치랑 거리랑 이 두 개의 개념 구분할 수 있나? 네. 얘기해봐. 거리는 진짜 본연 이동 거리의 종합을 얘기하는 거고, 거리가 3번이나 등장하네. 자, 그다음 위치는 변이죠. 변이가 뭔데? 변이는 그 이동 거리에다 그 방향까지 넣는 거예요. 이동 거리에다 방향을 넣는다고? 거리랑 변이가 다른데 거리에다 어떻게 방향을 넣어? 자, 봐요. 좌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네. 그지? 이동을 하는데 최단 거리 있지. 이게 위치야. 이 상대적 차이, 여기를 우리가 위치,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A점,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 A가 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움직인 이것을 우리가 좌표로 표현을 하면 그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지? 최단 거리 중에서 최단인 거, 그걸 위치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거리는 얘가 운동한 실제 길이를 잰 것들, 그죠? 그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거리가 위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겠니? 크기가 크거나 크겠죠. 그지? 위치는 그러면 음수도 생긴다. 알겠죠? 얘는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는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A라는 위치를 얼마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얘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처음 지점에서 내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걸 마이너스 위치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위치를 절대값 씌우면 그게 거리가 돼요. 위치의 크기를 우리는 거리라고 부른다. 개념 됐니? 네. 수학적으로는 절대값을 씌워요. 봐봐. 내가 여기가 0,0이야. 네. 여기가 3,3이야. 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함수가 있다고 치잖아, 그지? 그럼 그거를 요렇게 왔을 때는 위치잖아. 그럼 위치는 이거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지? 그 거리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위치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주는 거. 그럼 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얘기해.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도 어떻겠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 방향으로 가는 그때의 속도를 플러스라고 취급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의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거리는 위치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네. 자, 마찬가지.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해. 플러스 방향으로 가든지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가든지 항상 양수값으로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속력인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갈 때 100, 이쪽으로 올 때 100 km/h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올라갈 때 만약에 서울 올라간다. 서울 올라갈 때 100km로 밟고 올라갔어. 그럼 저걸 지금 플러스 100km로 달리고 있군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마이너스 100km로 우리는 달려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니? 없죠. 왜? 속력으로 얘기해요. 그치, 전부 속력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속력, 속도 구분 안 하고 쓰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부터. 알겠지? 미친놈 소리 들을 거야. 됐죠?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에다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속력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니 혹시? 뭘 줘? 네. 아니요, 자, 봐봐. 맞아, 맞는데 네. 속도는 계산을 어떻게 해요? 속도 시간분의 거리. 왜 시간분의 거리야? S는 VT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자. S는 VT니까, V는 T분의 S니까, T는 V분의 S니까. 그러지 말고 속도는 그 시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얼마를 갔는지가 보인다. 그걸 비교하는 단위가 속도인 거야. 알겠지? 얼마나 빠르니 이거거든. 그건 시간으로 재야지. 그죠? 내가 1초에 1m를 간 거랑 1분에 1m를 간 거랑 같니? 아니죠.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누가 빠른지를 크기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 시간당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당 빠르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단위 자체가 그렇잖아.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 시간. 그지?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식들은 우리가 모를 때 답답할 때 외우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외웠으면 말했잖아. 이해 단계로 한번 넘어가 줘야 돼.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헷갈려하는 애들 있지. 막, 이거였나 막 그래서 막 이런 거 그려놓죠 이거. 본 적 있지, 그지? 딱정벌레 거속시 해놓고 거리는 그죠? 이해하지 않으려고 덤벼드는 녀석들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야. 당연히 저거는 잘못 가르치는 게 맞죠, 사실은. 저렇게 가르치고 저걸 외웠으면 그 다음에 2단계를 가야 되는데 다들 저것만 외우고 끝난단 말이에요. S는 VT니까요. 자, 이건 외울 건덕지가 사실은 아니지. 그죠? 거의 비슷한 거 있지. 농도. 소농물. 야,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짠 정도를 측정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걸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이고, 그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자, 어쨌든 그죠? 방금 했다시피 속도라는 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 거거든, 그지? 근데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 극한을 배우고 있잖아.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해. 그럼 이걸 뭐라 불러? 미분 계수라고 불러. 미분 계수. 알겠지? 그래서 미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순간속 변화율인 거야. 속도의 순간 변화율. 아니, 속도에 미쳤어.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걸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치 변화율. 됐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니? 그걸 빠르게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지? 마찬가지.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속도를 알려줘. 그지? 이 뒤에 척분도 있으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뭐가 된다고? 속력이 된다고. 그럼 봐봐. 반대 가정으로 가면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가 나오겠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주면 거리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있죠.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속도를 알려주면 속력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속도
속도를 알려주고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없어. 어떻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바로 알 수 거쳐야죠. 없으니까. 그치? 이쪽을 거쳐야 된다고 그지? 네. 거리 속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력을 적고 나면 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치 기준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내가 4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우리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계산한 다음에 뭘 해줘야 된다? 4만큼 더 해줘야 된다. 만약에 마이너스 4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4를 빼주고 시작해야 된다. 됐죠? 네.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위치니까 바로 미분하면 2집어넣었을 때 속도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뭐라고 돼 있긴 위치니까 속도. 위치니까 속도. 됐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을 뭐라 그래? 순간 속도. 가속도라 그래. 자, 가속도. 봅시다. 속도가 최소가 된다라네. 그럼 뭐 해야 돼? 위치를 미분해야죠. 미분해야 되겠네.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그죠? 얘의 최소값이 언제야? t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이차함수니까 꼭지점. 네. 그리고 반드시 t는 0보다 커야 되겠지. 지금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 t가 0일 때보다 오른쪽만 있는 거야. 그래프 왼쪽 없습니다, 저거. 알겠지? 여기에서만 최소값 생각하는 거야.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0일 때의 위치가 최소인 거지, 그지? 오케이. 자, 2 집어넣으면 얼마냐?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네, 그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0에서 출발했다가 왼쪽으로 달렸네, 그지? 말 안 듣는 거. 그죠? 오케이? 네. 최소가 되는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2초에서 B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2 집어넣고 그게 9 됐죠? 네. 4참수를 줬습니다. 무려. 자, 1에서 이 속도와 가속도가 각각 5, 4래요. 네. 해야 되니 이거? 왜요? 미분하고 1 집어넣은 게 5, 그지? 네. 두- 식 두 개 나오니까. 그치? 끝. 네.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게 음. 구한 거거든요. 자, 일단 봐. 네. 일단 풀이를 보고. 자. 얘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지? 네. 그럼 뭐 할 거야? 미분하겠지 뭐. 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네. 자, 이 그래프 그립시다.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그지? 네. 근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어딘지 위치 찾아야 되겠네. 네. 둘 다 여기 있네, 그지? 그죠? 근데 물리 아니죠, 이거. 구간이 딱 좁게 정해져 있잖아. 요 그래프만 쓸 거 아니야. 얘 안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잠깐만. 마이너스 1 뭐야?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수직 있으면 되죠. 네. 끝.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뭐예요? 양수. 아니지.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뭐예요? 양수.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음수.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왜 1이 저기 있냐? 네? 아니 1은 왜 저기 있냐? 그래. 1이 왜 있냐? 구간은 요거만 하라 그랬는데. 그지? 일단 쓸데없는 게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판별식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지?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지? 그건 실수 전체라는 구간이 들어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어떤 그래프만 쓰는 거니까. 이 그래프만 쓰는 거니까. 자, 그래프의 일부만 사용할 때는 판별식이 안 통할 때도 있다고.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실근이 하나 존재해.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 지금, 그지? 근데 봐봐, 잘 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축이 여기 있고 우리는 요 부분만 잘랐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실근이 존재한대요. 오케이? 얘가 얼마가 되는 그 값이 존재한대. 그럼 그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로 해결할 수 있나? 안 되죠. 그지? 전체 구간에서는 실근이지만 얘만 봤을 때는 실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오케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 얘기야. 자, 그래프. 지금 이게 무슨 그래프야? VT 그래프요.
VT 속도 그래프야, 그지? 네. 오케이. 속도 증가 감소. 셋, 둘, 하나. 속도 감소. 감소. 속도 그래프를 했잖아. 네. 속도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네, 증가. 속도 그래프인데 왜 증감을 그대로 안 읽는 거야?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인데. 봐, 시작부터 그지? 안 봐도 된다고. 자, 속도 증가 감소. 증가. 자, 자,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죠. 빨라져요, 알겠지? 자, 속력 빨라져 느려져. 속력 빨라지죠. 느려져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했거든. 절대값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속력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속력 그래프예요. 자, 다시 절대값이라고.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플러스야 그냥 다. 그러니까 얘 절대값을 생각해야 돼. 됐어? 자, 네. 다시 속도 커져 작아져. 작아요. 커져 작아져. 커져요. 증가 감소. 증가. 속도 증가 감소. 감소. 속도 증가 감소. 감소. 속도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자, 속도 증가 감소. 증가. 속력 증가 감소. 증가. 속력 증가 감소. 감소. 속력 증가 감소. 증가. 속도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거 안 헷갈려야 돼, 알겠지? 자, 위치 증가 감소. 위치는 감소. 속도가 마이너스잖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위치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위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반대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 그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니? 빨라지고 있는 속도가 속도요. 감소. 빨라지고 있냐고. 어디서요?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요. 저까지요? 빨라지고 있다. 아니요. 그러면 같죠. 속도가 느려졌다가 네. 빨라지고 있는 중이야. 네. 뭘 같다는 거야? 속도가 맛이 같다고? 어떤 뜻이야? 아니 부호가 있을 건데. 자, 그러니까 네.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고.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빨라진다라는 개념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거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속도니까 속도의 크기 자체는 속력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수학에서 이렇게 물을 일은 잘 없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만 따라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위치는 어때? 이동 거리가 커졌어, 작아졌어? 이동 거리가 그냥 똑같죠. 뭐가 똑같다는 거야 또? 커졌냐 작아졌냐라고 물었는데 똑같죠는 선택지가 없어. 이동 거리요. 여기서 여기까지 멀어졌어,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멀어지다 가까워져, 가까워지다 멀어져, 그냥 가까워져. 어떤 거야? 그 플러스를 오른쪽. 멀어져요.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봐봐. 이게 직선 운동으로 나타내 보면 안다고. 자, 봐봐. 처음 출발했어. A까지. 네. 지금 A 초가 된 거야. 그지? A 초 동안 어느 방향으로 달려? 반대 방향. 그럼 반대 방향으로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죠. 그치? 빨라집니다. 그지? 왼쪽으로 이만큼 달린 거야. 이게 A 초인 시점인 거야. 여태까지 요만큼 왔어. 그다음에 이러다가 다시 어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반대 방향으로. 아니요. 계속 이 방향으로. 음수잖아. 맞네. 봐, 헷갈린다 그랬지. 네. 뭐 안 해도 돼. 자, 그러다가 점점 어때? 속력은 커져 작아져? 속력은 작아지죠. 작아져요. 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천천히 알겠죠? 그러다가 이게 B초까지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야, 반대쪽으로 지금 B까지가. 지금까지 운동했어. 네. 됐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제 다시 반대 방향. 그렇지. 원래 운동 방향으로 점점 빠르게 오고 있지.
네.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때? 속력을 점점 작게 만들고 있지. 양수인 부분에서는 속도와 속력이 같은 개념이 알겠죠? 음수인 부분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그러다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줄어들죠. 줄어들어. 그럼 봐봐. 이 넓이 S는 VT잖아. 이동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비슷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런 사각형들을 계속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런 사각형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오케이. 별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알겠죠? 아니, 겁나 차이 많이 나긴 한데.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죠? 자, 대충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길어 보여? 왼쪽의 넓이가 더 커 보이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더 많이 갔다는 뜻이 되겠죠. 우린 이거는 식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그림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여기까지 왔어, 그지? 네. 이때가 몇 초인 거야? 저때가 B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양수인 구간인데 C초. D초. 자, 야,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고 있잖아. 네. 오케이? 네. 물리 제대로 공부 안 했구만이. 물리에 저런 거 안 나와요. 속도 나오잖아, 속도. 그냥 식으로 그냥 그 그래프 나오잖아. 계산하면 끝인데. 그럼 계산할 때 그래프 쓸 수 있잖아. 잠깐만 다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 c. 이거는 x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보면 돼 그냥. 상수. 그러니까 얘와 얘는 둘 다 얘의 적분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뭐만 다르다. 상수. 만 다르다. 그러니까 적분하고 난리치지 마세요. 알겠죠? 됐지? 네. 응. G0라는 게 뭐야? G에 0 넣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상수함. 예, 그걸 상수라고 불러요. 네. 됐어? 네. 이것도 봅시다. 요게 뭐하라는 기호고? 미분하세요. 어? 적분하세요. 예, 적분. 얘를 뭐하라는 거야? 붙여서 미분하세요. 미분하세요지, 그지? 네. 자, 이걸 그냥 fx라고 놓고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적분하면 뭐가 되지? 라지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네. 이걸 다시 미분하는 거야, 그지? 네. 그럼 뭐가 돼? 자기 자신. 스몰 fx가 되지. 적분을 하면 상수가 붙어. 그러니까 적분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럼 이걸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네. 적분을 미분한 다음에 하라 이거지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게 f'x가 됐다가 fx가 되고 뭐가 붙어야 돼? 상수. 마지막에 적분교를 통과했으니까. 차이가 있죠? 네. 할 수 있겠지? 네. 요것만 신경 쓰면 돼. 누구 먼저 하느냐, 누구를 맨 마지막에 하느냐, 그 차이다. 네. 보자. 미분을 할 거예요. 네.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그럼 미분하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네. 이쪽 미분하자, 그지? 네. 어려워? 아니요. 이렇게 된 거지. 네. 그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1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0 되면 얘도 0 되겠지. 끝. 됐어요? 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4 이렇게 되겠네. a가 얼마니까? 2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f2. 와, 어렵다, 그지? 끝. 네. 자, 지금 이 부분이 부정적분이잖아, 그지? 네. 그럼 부정적분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상수. 함수. 함수. 알겠죠? 부정적분은 함수예요. 식이란 말이야. 얘는 이 정적분 있지? 네. 무슨 관계냐? 정적분과 무슨 관계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은 이름만 공유하는 사이지 이 둘은 그냥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랑 정적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른 부류야. 알겠지? 자, 그럼 부정적분이 뭐냐?
부정적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미분 반대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미분 반대란 거 그 말고 아무 뜻도 없어 얘는.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와 연관이 있거든. 네. 면적이랑. 알겠죠? 근데 얘는 그럼 뭔 뜻이야? 얘가 아니니까. 넓이가 아니다. 넓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부정적분은 넓이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누군가가 한다. 주둥이를 잡아. 알겠지? 알겠죠? 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냥 한 대 날리면 돼. 알겠지? 그냥 잡으세요. 그냥. 알겠지? 멱살 잡고 흔들어야 돼. 부정적분은 정적분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를 나타내는 어떤 숫자예요. 근데 얘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알겠지? 네. 함수 수 아니다. 알겠죠? 얘는 식입니다. 그냥 그거는 미분을 반대로 한. 네. 오케이? 그 다음 봐. 그럼 부정적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티그럴 fx 이렇게 하면 dx는 생략할게요. 네. 이렇게 되잖아. 네. 맞지? 그러면 인티그럴 ft 이러면 뭐가 되니? ft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때 이 x랑 이 t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걸 이렇게 읽어줘야 돼. 얘는 뭐에 대한 식이다? fx에 x에 대한 식이다. x에 대한 식. 얘는 뭐에 대한 식이다? t에 대한 식. 그래, 같을 수가 없어. 알겠지? 네. 문자만 다른 거 아니에요? 문자가 다르니까. 야, 문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식이야? 야, 넌 t랑 x랑 같은 거야? 근데 시그마도 문자 달라도 같은 거죠. 헤이, 그거는 문자가 바뀐 게 문자가 숫자로 바뀌었잖아. k가 바뀌었잖아. 봐, 이거 이제 자의적인 해석 위험하다. 자, 그래서 문자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봐. 얘를 적분을 하면 네. 누구야 이거? 자, fx 플러스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럼 봐봐. 인티그럴 fx dx랑 인티그럴 ft dt는 다른 거 있지, 알겠지? 네. 문자가 달라요, 알겠지? 서로 다른 함수야. 함수 때문에 그래. 이건 어때? 간디 다르니? 다 다르죠. 같아요. 자, 봐. 아, 왜 그러냐면 네. 이 둘은 같은 게 문제니? 아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간디 다르니? 미분하면 같죠. 야, 같은 함수를 미분했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그지? 네. 그러면 얘를 적분해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게 개념이 알겠지? 봐봐. 양쪽 똑같은 함수야.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양쪽에 뭘 씌울 거냐면 인티그럴 dx 똑같은 기호를 씌웠어. 근데 얘를 적분하면 얘를 fx 플러스 c1 이렇게 놓고 얘를 라지 fx 플러스 c2 이렇게 놓아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얘를 같다라고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똑같은 기호를 적분을 했는데 네. 그걸 우리가 다르게 취급을 하면 얘 자체라는 식을 다룰 수가 없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c를 상수를 붙여놓잖아. 개념은 가지고 있어. 이 c는 다양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상수다라는 그 자체의 고유 문자로 보는 겁니다. c 자체가 그냥 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게 상수를 대표하는 어떤 문자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알겠죠? 물론 이럴 수는 있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얘를 미분하면 전부 뭐가 돼? 1이 되죠. 네. 그지? 그러면 1을 적분하면 다양하죠. 다양하지가 않다고. 이걸로 보는 거야. 이 c는 모든 수를 대신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 c는 다양한 상수값을 대표하는 그냥 문자 그 자체야. 그래서 적분 상수 변하지 않는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c가 다양한 수가 될 수가 없어, 알겠지? 이해됐어? 네. 이것의 적분은 저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알겠지? 네. 이 둘이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였는데 여기다 똑같이 적분 기호를 썼는데 이게 매번 달라질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해? 알겠죠? 같은 것을 적분했다.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그냥. 됐지? 네. 이 c는 서로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다.
아니요. 그냥 저거 C야 그냥. 알겠죠? 조건 자체가 저거였던 거야. 이걸 C를 다양한 숫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여기 1, 2, 3, 4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알겠죠? 됐지? 네. fx 플러스 c라는 고유한 함수가 된다. 자, 이건 그냥 임시로 꼼수야. 알겠지? 네. 에? 그냥 꼼수야. 봐, 집어넣어봐. 얼마? 0에 근접하는 0. 그냥 0. 알겠지? 근접 이런 말 쓰지 마. 0이잖아. 네. 그럼 0분의 뭐 이렇게 해서 0이 나왔다잖아. 그럼 얘도 0. 그래서 f1이 일단 0. 되지? 네. 이거 적분할 수 있죠? 네. 아무튼 f1이 0. 그럼 이거 적분하면서 상수 c 생기지. 그 다음에 a 원래 하나 가지고 있지. 네. 변수 몇 개? 2개. 그럼 식 하나 나왔네.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0분의 0꼴이지. 그럼 고민하지 마. 이걸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 네? 의해라고 멋있게 써주시고 얘는 미분의 얼마? x. 아하이 네. 미분의 미분 1. 뭔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미분의 f 프라임 x. 이건 생략. 네. 그래서 f 프라임 1. 알겠지 이거야. 네. 자, 왠지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걸 우리는 로피탈이라고 불러. 그냥 로피탈이라고 하지 말고, 어? 네. 로피탈을 썼지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야, 알겠지? f 프라임 1입니다. 바로 적어도 돼 그냥. f 프라임 1이 0. 그럼 계산됐지? 끝. 자, 하나 더 해보자. 이거 하나는 외워놔야 돼. 잡아. ax 플러스 b. 요건 미분하는 방법 알아 몰라? a. f 프라임 f 프라임. ax 플러스 b. 일단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있지? 네. 요걸 미분해서 곱해줘. 오케이? 네. 안쪽에 뭔가 복잡한 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이거 합성함수라고 부르지. 네. 합성함수일 때는 속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준다. 됐어? 그래서 그대로 가보자 다시. 당연히 제로분의 제로 꼴일 거야. 네. 0 집어넣으면 0, 0. 네. 그러니까 0분의 0. 근데 저게 되든 안 되든 확인하지 말고 그냥 미분 때리세요. 알겠죠? 그럼 되게 돼 있어. 사람은 이런 데 있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얘 미분하면 얼마? 1. 1. 자, 당연히 뭐에 의해서?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라고 얘기해 주시고. 자, 미분해. 네. f 프라임 불러. 1. 정 그대로. 마이너스 곱하기 곱하기 속함수 미분 속함수 미분 1. 그지? 얘 미분 얼마? 마이너스 1. 그럴 줄 알았다. 0. 상수예요. 맞네요. 저런 거 틀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네. 0 들어가.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됐지? 네. 이거는 그냥 진짜 꼼수인 거야. 알겠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풀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를 풀려면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 미분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얘 미분하면 요거 나오지 그지? 거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끝이다. 됐죠? 네. 똑같아 나머지도 다. 얘 한번 더 해볼까? 리미트 미분해보자. 불러 빨리. 1. 2 2. 불러. f 프라임 1 플러스 3 h 곱하기 3. 얘는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거 제로는 제로꼴이라 그랬지. 네. 그럼 여기 제로고 여기 f1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1.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찾아줘야 돼. 알겠지? 조건이 부족하면 0분의 0꼴까지 네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계산하자. 됐어? 네. 이거 f 프라임 1인 거죠? 네. 곱하기 2분의 3.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f 프라임 1이 얼마다? 3분의 2 넘기자.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4. 계산할 수 있겠지? 네. 하나만 더. 요거요. 여기 있지 이거? 네. 요때 어떻게 하느냐면 네. 요 y 있지? 네. y를 우리는 뭘로 바꿔서 적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y 대신에 fx 적어요. 봐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fx는 네. fx
플러스 f fx 돼요? 네. 4x fx. 그럼 이거 미분할 수 있지? 네. 조금 전에 배웠어요. 얘부터 미분 한번 해보자. 불러. F 프라임 F 아니 그 손대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다음. 그다음에 F 프라임 아이 1 플러스 F 프라임 X. 그렇지. 네. 는 는 F 프라임 X 플러스 F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그다음에 그다음에 4 F 프라임 X. 둘 다 미분 때리면 어떡해. 얘 한번 해야지. 다 까먹었네. 이렇게 네. 곱의 미분이요. 자 이렇게 미분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 봐봐. 0 집어넣을 거지. 네. 제로분의 제로라고 그랬지. 네. 그럼 f 제로가 제로인 거야. 네. 이해됐어? 그 다음 미분하면 되지. f 다시 제로 그지? 네. 얘가 마이너스 3이지.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어? 네.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볼 것 같아? 0. 0 집어넣어 볼 것 같아. 그럼 f 프라임 f0이지. 네. 이거 0 되니까. 네. 그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f 프라임 제로지 그지? 네. 계속 f 프라임 제로 f 프라임 f 제로 되고 있어. 네. f 프라임 제로 플러스 요거는 제로 네. 4f 제로 괜찮니? 네. 계속 가자.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네. 다음 시간에 요 제대로 된 풀이 한번 보고 해. 네. y를 fx로 바꿔놓고 그냥 미분하면 돼요. 이렇게. 네. 이게 마이너스 3이었나? 마이너스 3이구나. 자 그러면 f0 제로 네. 됐지? f 프라임 제로 마이너스 3 네. 됐어요? f 프라임 제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6 그지? 네. 마이너스 3. f 프라임 제로 마이너스 3 플러스 f 제로가 0이니까 마이너스 이거 3. 계산 다 되는 거네 그러면 그지? 네. 맞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안 되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f0와 f 프라임 제로를 알고 있으니까 x, y에다가 서로 다른 값을 넣어봐야 되겠네. 네. 그죠? 그럼 뭘 집어넣어 볼까? 그렇게 해보면 될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나머지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요거는 방금 그렇게도 풀 수는 있는데 저런 거는 우리가 아무데도 적을 수가 없어, 알겠지? 풀이 자체를 적을 수가 없어요. 네. 적으면 안 되는 풀이야 방금은. 근데 그렇게도 풀 수 있으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 정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